What are you looking for? And then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d then, So something that will be permanent. or giving up entirely.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t's very simple. You don't have to go too deep into it. They just can't have a nuclear weapon. 일단 조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그의 말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문성부 센터장님. 예.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뭐 항복 얘기까지 했다. 진짜로 직접 타격할 가능성을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몇 % 정도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란이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이 협상안을 외교적 해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이란이 거부하면서 거부한 직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을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제안한 그 제안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핵을 완전히 포기해라. 핵무기 생산을 할 계획을 아예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고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최고 지도자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벙커버스터, 이 포르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 이란에게 최종 선택을 요구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미국만 보유한 벙커버스터 이걸 만약에 이스라엘에 제공할 경우 미국도 뭐 중동 전쟁에 사실상 개입하게 되는데 GBU-57이라고 해서 길이 6.2m, 무게 13톤 정도 되고 최대 61m 깊이까지 쭉 관통해서 이게 스텔스 폭격기로만 운반이 가능한데 이게요. 저 영상입니다. 많이 보셨지만 실제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호언장담처럼 이뤄진다면 저거는 지금까지 자료화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될 텐데 문성부 센터장님. 예. 이게 이란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저걸 대응을 하려면 사실은 방공망이 철저하게 구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고 그리고 저걸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그 요격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과 같은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예. 이란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뒷받침됐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이 관통 능력이 61m 아닙니까? 예. 그 포르도 지하 핵시설이 80에서 90m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한 방에 이걸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발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미 이 스텔스 폭격기를 가지고 포르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사전 연습을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1, 2주 이내에 만약에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예. 아마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하나 만나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전은 자료화면이었고 작년 9월이었나요? 이 폭격 당시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타격이 있었어요. 저기 이제 18m 정도가 뚫려 있고 이게 지난번에 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됐던 저 부분인데 근데 만약에요. 이건 뭐 가정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지금 만나봤던 미국의 벙커버스터 GBU-57은 저거보다 10배라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BLU 109라고 하는 벙커버스터거든요. 이 예. 벙커버스터가 굉장히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썼던 벙커버스터는 실제 이번에 사용하려고 하는 미국이 사용하려고 하는 이 벙커버스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농축 시설을 타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유일하게 GBU-57밖에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강철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이것은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이 GBU-57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2m 관통하고 61m 관통이니까 관통 능력만 봐도 거의 30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B2 스텔스 이런 스텔스 이 폭격기는 미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요청을 했고 트럼프도 외교적 해법을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외교적 해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북한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마도 이란에게 시간을 주면 결국 이란도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 그렇다면 지금이 이란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혹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급거 귀국하고 NSC 회의를 연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직접 타격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뭐 항복해라, 뭐 협상하라라고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런 직접 타격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미국 외신들이 보도하는 이제 만약에 전면전으로 치닫고 사실상 미국이 개입할 경우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센터장님 여기 네. 보면 유럽 여기가 이란이고 이스라엘이 이쪽 정도 되는데 일단 중동 지역에 한 4만 명의 미군 규모 F-16부터 미국이 자랑하는 네로라는 전투기를 추가 배치한다. 유럽에는 공중급유기 31대를 이동 배치해서 전투기의 즉각적인 급유도 하고 항모들을 이 인도양에 총 집결시킨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아예 그런 직접 타격뿐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까지 가능성이 낮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미국이 공중급유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각종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고 예. 뭐 항모 전단 2개까지 배치한 것은 만약에 미국이 실제 군사 행동을 하게 됐을 경우 예. 이란이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응을 했을 때 완전히 그 대응 능력을 제압하기 위한 또는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미국이 그냥 지원하는 형태, 두 번째는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형태, 아니면 세 번째는 완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형태. 이 3가지 시나리오인데 예.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3번째 시나리오,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수도 테헤란 지금까지는 주어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이란 주요 도로가 마비되고 사실 페르시아 고대부터 이 이란의 주요 거점 지역이었던 테헤란인데 지금 SNS를 통해서 저게 테헤란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테헤란 공습의 주요 대상이 된 테헤란을 빠져나가는 저 차량 행렬들로 지금 뭐 밤낮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으로서는 사실 뾰족한 수가 없고 속수무책일 텐데도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지금 저 은신 중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응하겠다, 이스라엘 응전하겠다, 자비는 없다 이런 말하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어차피 사실 이것은 그 정권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포르드 지역의 폭격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 사실은 정권 교체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만약에 지금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메네이 정권이 결국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렇다면 결국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말하면 반미 성향의 정권이 오히려 과거와 같은 이 유화적인 그런 정권으로 바뀌게 된다면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예. 어쨌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역시 국민들이다.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은행의 현금 인출도 제한하고 있고 방공호로 대피하고 있고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란의 국영방송의 앵커가 진행 중에 이제 폭격을 받은 장면도 고스란히 하면서 주요 거점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이 다 폭격을 하고 있는데요. 문성업 대표 질문 하나 더요. 네. 그럼 이란으로서는 뭐 자비를 얻고 공격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다시 공습하는 대대적 공습으로 이제 맞불을 놓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 자기들이 개발한 최신 무기, 다시 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를 했다.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큰 피해가 있다라고 이란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스라엘 측은 대부분이 다
요격이 됐다. 그래서 피해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코 항복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협상을 요구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이 같습니다. 국제 유가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중동의 전운이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는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